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김태식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소개받은 바와 같이 온라인 비대면 솔루션인 모니터를 사용해서 AT 비대면 시험을 어떻게 응시자 입장에서 어떻게 치르는지, 그리고 답안은 어떻게 제출하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및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AT 홈페이지에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아마 이메일 정보는 당연히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 입력한 이메일로 지금 컴퓨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회에서 발송하는 테스트 초대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이 메일을 잠깐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테스트 초대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응시자 성명, 그리고 기본적인 테스트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응시 기간, 그 다음에 테스트 문항, 테스트 시간, 그 다음에 응시 번호. 현재는 지금 예제로 10,000번을 지금 입력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사항에서는 사전 체험하기를 진행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저희 AT 비대면 시험은 체험하기 페이지 이용이 필수인 시험입니다. 앞서 사전 테스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사전 테스트가 체험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체험하기, 즉 사전 테스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 입실 전, 즉 본 테스트 입실 전에 테스트 체험하기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해진 시간 이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서 이 충분히 체험하신 후에 테스트를 응하실 것을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갑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체험하기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체험하기 때 시험 환경과 본 테스트의 시험 환경을 가능한 일치시켜서 본 테스트 때 가장 안정적인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저희의 의도입니다. 이런 어떤 절차는 저희만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험, 그러니까 비대면 시험을 주관하는 모든 기관에서 거의 필수적인 절차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사전 체험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의사항까지 읽게 되면은 하단에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테스트 준비하는 과정에 돌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누르면은 총 7단계 거친 사전 준비 설정 단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사항입니다. 안내사항에서는 응시자 이름, 그리고 시간, 그리고 기본적인 안내사항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4번인데요. 동일한 브라우저에서만 재접속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 또는 기기에서의 재접속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응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응시 중에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애드블락 같은 그런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혹시 이제 시험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꺼달라는 그런 주의사항,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FAT 1급, 지금 이 사례는 FAT 1급인데요. FAT 1급 실기 프로그램 및 수업용 데이터 설치 방법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FET 1급은 더전 스마트 A 실기 프로그램을 교육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미 더전 실기 프로그램, 더전 스마트 A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 하단에 나오는 이 URL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기 프로그램만 설치한다고 시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업용 데이터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수업용 데이터도 여기 밑에 있는 URL을 클릭하시면은 수업용 데이터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받은 화면은 뭐 여러분들이 적절한
그 폴더에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폴더에 저장을 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안 제출 요령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이 답안 제출 요령을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을 보면은 또 공교롭게 보면은 이 문제 유형이 서술형만 있어서 이 서술형 문제만 제출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그 지금 이미지 파일에 모두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수로는 서술형 한 문제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객관식 15문제, 그 다음에 뒤 실기 이론 문제에서 2문제, 그리고 기타 주관식 여러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안내사항을 읽어보면은 예. 이용 동의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제가 이용 동의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 동의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응시자 서약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부분을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체크가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뭐 당연히 문제 저작권 보호 및 유출 금지는 수험생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를 유출하면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 솔루션에서는 모니터 화면, 그 다음에 웹캠, 스마트폰 이 세 가지 화면이 동영상 녹화가 됩니다. 사후적으로 이제 부정 적발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공하는데 동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거는 밑에 보시면은 시험 종료 후에 즉시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동의합니다를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상단에 화면 공유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화면 공유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컴퓨터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라든지 웹캠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화면 공유는 이 밑에 파란색 화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화면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전체 화면 창 크롬 탭이 나오는데 전체 화면을 선택하시고 이 부분이 저는 당연히 지금 노트북이기 때문에 싱글 모니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2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듀얼 모니터는 부정행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하나만 나와야 되겠고요. 제가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밑에 파란색 공유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공유 버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제 화면이 공유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혹시 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은 밑에 다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절차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단에 웹캠 연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제가 웹캠 연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캠 연결하기라는 파란색 버튼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얼굴이 지금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서 조금 더 다른 거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자는 여러분들한테 입장하고 나서 본 테스트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험 환경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감독자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뭐 이어폰을 끼고 있는지 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귀를 웹캠 근처에 갖다 대십시오라고 하면은 뭐 그 지시사항을 여러분들이 따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쪽 귀를 보여줌으로써 이어폰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고, 응시자 입장에서는 또 두 손을 보여줘서 손바닥에 어떤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스마트워치를 차는 거는 저희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두 손 팔목을 보여줘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면은 아마 감독자가 스마트워치를 벗으라는 끼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럼 저는 스마트워치를 빼서 뭐 보이지 않는 데다 놔둔다든지 옆에다 놔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따로 주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은 상단에 신분증 제출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자, 신분증 제출은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을 같이 보여드림으로써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증 제출 버튼을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분증 제출 버튼 누르게 되면은 URL이 나오게 되는데요. URL은 monitor.io/g입니다. 자,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다면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URL을 입력하시면은 지금 핸드폰 화면으로 좀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있는 핸드폰이 지금 가로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2개의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그 화면이 그 URL 접속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있는 6980-3508-3155라는 코드를 여기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80 그리고 3508, 3508 그리고 3155, 3155 이렇게 입력하고요. 제가 밑으로 해서 연결 요청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 요청을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니터 모바일 설정 화면입니다 나오고 신분증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신분증을 제출을 한 상태지만 한번 제가 신분증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분증은 지금 미리 제출했는데 그 후 카메라 연결하는 것들을 먼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연결을 버튼을 여기서 누르고요. 자, 카메라 연결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저의 지금 옆에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화면으로 좀 전환 부탁드립니다. 컴퓨터 화면에 이와 같이 핸드폰 연결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이 핸드폰 연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옆모습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도를 한 1m 정도 떨어뜨려서 밑에 있는 그림과 유사한 포즈를 지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설정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테스트 체험하기와 본 테스트 시작 버튼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생기는데 여기서는 왜 테스트 체험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테스트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냐?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세팅한 요 지금 옵션은 상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간 정각되기 전까지는 이 테스트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반드시 그 전에 테스트 체험하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제가 여기 응시 준비가 모두 끝났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알림음 확인이라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독관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달 사항이라든지 시험 본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전체 공지사항을 보낸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알림음으로, 즉 알람으로 좀 그 응시자가 빨리 캐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리로 들리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채팅 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 잠시 이게 연결이 지금 그 모니터가 지금 그 저희가 촬영 장비하고 연결이 돼서 좀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채팅과 공지사항을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체험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테스트 체험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체험하기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브라우저가 하나 더 생기면서 뭐 테스트 환경 체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무 이론 평가 뭐 객관식도 나오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주관식 부분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AT 시험을 뭐 한 번이라도 보시거나 뭐 교재로 공부하셨으면은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으로 가시면은 여기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면 업로드 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답안을 제출하는 고란입니다. 그래서 답안 제출 부분은 제가 본 테스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험하기는 시간이 별로 길지가 않고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지금 방금 전에 그 모니터 화면이라든지 웹캠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되는지 이거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을 해달라는 의미로 체험하기를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저희가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체험하기가 문제없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체험하기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시작이 됐는데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상시 시험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테스트 시작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본 시험,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10시 또는 11시에 시작이 된다면 그전에는 이 테스트 시작 버튼은 활성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정각에 테스트 시작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아무리 눌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정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테스트 시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테스트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가 이제 아까 체험하기 때 있었던 브라우저는 없어지게 되고요. 브라우저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게 되어 있어서 뭐 약간 녹화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오른쪽 화면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들은 나중에 그 감독자 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전달하는 사항을 빨리 이제 그 내가 캐치를 하거나 기타 감독자에게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활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먼저 설정 버튼인데요. 설정 버튼은 뭐 언어인 경우에 뭐 영어와 한글이 있는데 뭐 당연히 한글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테마는 다크와 라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다크로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다크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시험 환경과 좀 유사하게 라이트로 해서 하얀색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감독관 채팅과 공지사항이 나오는데요. 자, 감독관 채팅을 눌러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감독관 채팅이 따로 없죠. 감독관이 전달하는 사항이 없는데 제가 지금 감독관에게 카메라를 켜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감독관님 카메라를 켜주십시오 라는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그럼 응시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모바일 카메라를 켜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다가 내 모바일 카메라가 꺼졌구나. 그래서 다시 켜야겠구나 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서 세팅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뭐 켰습니다. 뭐 이래서 답변을 줄 수도 있겠죠. 제가 응시자라고 가정하고 뭐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키가 잠시만요. 예.
예, 뭐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 응시자 입장에서 감독자한테 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로그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걸 닫았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로그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지사항도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험관리본부에서 감독 확인 번호는 2번입니다라는 전체 공지사항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2번입니다. 예, 지금 밑에 보신 것처럼 전체 공지사항은 파란색으로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수업용 데이터 파일을 아까 설치를 한 후에 그것은 이제 열기 위해서는 감독관 확인 번호가 시험 정각 때 알려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시험 전체 공지 사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닫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로그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그동안 나왔던 그런 공지 사항들이 다 로그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놓쳤다 하더라도 한두 번쯤 예, 클릭해서 어떤 공지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러보기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전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2가지 정도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신분증을 이와 같이 아까 제가 이미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분증을 이미 제출한 상태, 그리고 웹캠과 모니터 그리고 스마트폰이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응시자 입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게 보면은 이와 같이 화면 공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웹캠도 잘 밑에 보시면 되어 있죠. 자, 녹화 중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니터, 웹캠, 스마트폰 화면은 3가지가 녹화돼서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화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메모장 기능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 시험 때는 정해진 백지 한 장과 필기구는 허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런 백지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감독자는 아무것도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백지를 앞뒤로 이렇게 웹캠 앞에 보여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백지 한 장과 뭐 필기구 하나 이런 정도는 이제 비치가 가능한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로 메모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한 계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뭐 엔터키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를 뭐 종료한다 하더라도 그 로고가 다 남아서 기존에 내가 저장했던 어떤 메모가 다 남아 있어서 이걸 가지고 시험 활용할 때, 시험을 이제 볼 때 뭐 계산기뿐만 아니라 백지가 혹시 모자란다거나 그랬을 때는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카메라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 껐는데요. 뭐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지 않는다거나 카메라 꺼졌을 때 지금 방금과 같이 순간적으로 어떤 시험이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되면은 컴퓨터 화면으로 잠깐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되면 이와 같이 계속 돌아가는 화면만 뜨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핸드폰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시험 볼 때 본인이 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독자 화면에서는 이 부분이 블랙아웃, 아주 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이 끊어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일시 중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되기 전까지는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일시 정지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끊어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이 화면이 꺼졌으므로 시험을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시험 일시 중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님, 시험 일시 중지 버튼 눌러주십시오. 예, 시험 일시 중지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테스트 재설정이라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사선으로 그어진 이런 그 아이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시하는 바와 같이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핸드폰이 화면이 꺼졌기 때문에 다시 재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테스트 재설정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후에 그럼 여기 다시 들어가면은 핸드폰 연결 부분만 이와 같이 빨간색 느낌표로 해서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응시자 입장에서 아, 내가 핸드폰을 다시 연결을 해야 됐구나 라고 해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URL로 다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화면으로 다시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카메라 연결을 하고요. 카메라 연결하면 다시 밑에 보시면은 제 얼굴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재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감독관이 지시한 바에 따라서 다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다시 설정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제 다시 테스트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테스트 화면으로 가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전히 테스트 재설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독관이 여러분들이 그 설정을 완료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시험 재개 버튼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감독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다 클리어하고 이상 사항을 다 체크해서 다시 시험을 재개하는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감독관이 시험 재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다시 시험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아까 제가 세팅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뭐 재보진 않았지만 대략 한 1분도 안 되게 빨리 이제 그 재접속해서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돌발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독관의 지시 사항에 따라서 재설정 버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리어를 해야 되는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씩 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빨리 하면은 뭐 1, 2분 내에 이제 금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은 감독관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쓴 시간만큼 추가적인 시간을 더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2분이 될 수도 있고 3분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몇 분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쓴 그 시간만큼은 추가적으로 시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더존 스마트 A 그리고 수업용 수업용 데이터 그 파일을 실행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파일은 지금 받은 상태고요.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미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수업용 데이터 파일 FAT 1.exe라는 이 부분을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예, 이와 같이 수업용 데이터가 설치되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자, 뭐 여기서 얘 버튼을 당연히 누르셔야 되겠죠. 얘를 누르고요. 자, 이와 같이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가 설치됩니다라는 이런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험생 유의 사항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 유의 사항을 쭉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와 같이 초기 입력 화면, 즉 수험 번호와 성명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를 입력하니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수험 번호를 B000010000 식으로 해서 제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500001000. 그 다음에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입력해 보고요. 자, 비대면 시험에서는 문제 유형은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A형으로 디폴트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독관 확인 번호는 시험 정각 때 관리본부에서 아까 공지사항 화면을 보셨죠?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 공지사항을 파악했다는 가정하에 감독관 확인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관 확인 번호를 입력한 순간 이와 같이 도전 스마트 A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 문제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따라서 입력하면 되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 상단에 답안 파일 생성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답안 파일 생성을 버튼 누르면은 이와 같이 객관식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관식 실무 문제에도 객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답안이 저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OCR 같은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냥 실시간으로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관식 같은 경우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이제 OCR처럼 OMR 카드처럼 이렇게 사지선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답안 제출 버튼, 밑에 하단에 답안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답안 파일을 바탕 화면에 생성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얘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바깥에 수험 번호와 db.rar 파일로 압축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제출하는 과정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와 같이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면 업로드 됩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제가 요거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일을 이렇게 끌어도 되고요. 이렇게 끌어가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를 열고 파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파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밑에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잘 된 거고요. 이제 테스트 종료 버튼 한번 눌러보겠는데 지금까지 한 것들을 쭉 보면은 기존의 그 대면 시험 때는 저희가 USB로 직접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 답안 파일을 제출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답안 파일을 제출한다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편리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테스트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업로드를 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체크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답안이 제대로 파일 업로드가 됐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응시자 입장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종료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험이 종료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시험을 혹시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처음으로 이제 비대면 시험을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면 시험보다는 훨씬 더 답안 제출이라든지 시험 볼 때 그리고 대면 시험 때는 감독자와의 의사소통이 사실 손을 들어서 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감독관과의 채팅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궁금한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고 거꾸로 감독자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혹시라도 이제 부정행위스러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할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런 것들 시정할 수 있게끔 하고 혹시 뭐 인터넷 연결상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또는
핸드폰이 꺼졌다든지 그럴 때도 감독관이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안내사항을 이제 전달해주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 전달 사항에 따라서 잘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AT 비대면 시험 솔루션이 모니터를 활용해서 응시자 입장에서 시험을 어떻게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